톡 쏘는 청량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1시간이면 또 안 되죠. 위원님도 힘들어 하시죠. 죽일 거야. 오늘도 역시 어제 있었던 야구 이야기들 또 같이 이어가면서 오늘 좀 더 채팅창 또 많이 살펴보면서 같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즘 의심하지만은 윤동이 아니고 박찬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패 끊고 조금은 그래도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점 차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어저께 이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을 때 한 얘기가 또 그거였거든요. 연패가 이렇게 길면은 또 연승도 똑같이 길게 갈 수 있다.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또 이어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그거를 했었어요. 뭐 한 10연패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 한 달이나 두 달 기준으로 나누면 적어도 4할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네. 못해도 4할 정도는 한다라고 치면은 더 이상의 연패, 긴 연패는 나오기는 쉽지는 않지. 분명히 반드시 많은 승을 챙기긴 할 거예요. 분명히 롯데도 이제 좀 많은 승수를 챙길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또 마련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연패하고 1승하고 또 8연패하고 1승하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없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롯데가 긴 연승을 달리지 못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한 3, 4연승하고 1패하고 또 한 2연승하고 또 1패하고 3연승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승수를 쌓을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민초사랑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또 이게 참 그 닉네임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채널마다 적용이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안민영님, 돌비수님 또 반갑습니다. 웨이레님께서도 찾아주셨고요. 아자아자님 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뭐 이 박찬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신고 선수 출신이 또 1군 무대에 적응을 해서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신고 선수라고 하면은 어쨌든 또 이제 입단할 때 당시에는 기대를 크게 받지 못했었다가 또 나중에 이 대기만 성형 선수들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프로 생활 경험을 하면서 네. 사실 신고 선수하고 지명이 된 선수의 실력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라운드 몇 번에 됐다, 저 선수는 뭐 신고 선수다,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백지에서 하게 되면은 정말 몰라요. 내가 볼 땐 큰 차이가 없어, 기량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라운드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티가 나지. 공이 엄청 빠르다든지 뭐 공격에서도 막 좀 뛰어나다든지 한데, 그 한 중간에서 하위 순위부터는 사실은 크게 그렇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좀 프로팀에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외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지명이 안 되는 경우보다는 네.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보면은 동일 포지션에 많은 인원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때 지명 당시에 또 이제 뭐 외면받는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포지션에 또 좋은 선수도 좀 많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이 반영이 되는 케이스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SYK님 또 별사이다님 반갑습니다. JSP님, 스웨이님께서도 찾아주셨고요. 하나꼬 라이언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어제 있었던 경기들 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LG와 NC 경기, 저희가 어제 이제 송승기 선수 이제 10승 거두면 또 이제 31년 만에 대기록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NC가 결국 타선이 폭발하면서 LG 트윈스의 또 7연승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16안타를 몰아치면서 9대7 역전승 거두고 이제 5위로 올라섰는데, 사실은 뭐 송승기 선수가 이 실점은 많았습니다만 이 대부분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어제 모든 실점이 다 비자책으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참 좀 그래요. 손주영 선수 죄송합니다. 네. 그 투수들한테 그 물어보면은, 물론 비자책 경기가 개인 기록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굉장히 크긴 한데, 느낌적으로는 실점을 했다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1선발이나 2선발처럼 확고히 자리를 그 잡고 있는 선수가 아닌 선수가 만약에 4실점했는데 비자책 이러면
그 약간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그런 경기가 나오면은 이거 고민된다는 거야. 잘한 것 같은데 개인기로. 근데 보면은 면밀히 따져 보면은 실점을 한 경기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가야 되냐 아니면 또 내려서 또 다른 선수로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코칭 스태프들이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책과 비자책의 차이가. 일단은 뭐 손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정 선발 투수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는 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투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실책 때문에 점수를 내주게 되는 거 거기다가 어제 이제 10승 기록도 또 걸려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좀 흐름을 끊길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홉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도 조금은 의식을 하는 건지 의식을 안 하려고는 하지만 주위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느낌 자체가 다르죠. 9승과 10승은. 그럼요. 근데 네. 곡과 차이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그렇게 승이 그 1승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대요. 차라리 뭐 이닝을 더 많이 소화한다든지 뭐 평균 자책점이 뭐 좀 더 다운이 된다든지 하는 게 더 고가적으로는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9승 투수하고 10승 투수는 또 그쵸.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특히나 이제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할 거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10승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은 뭔가 좀 풀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손주영 선수가 LG 선수 중에 제일 실점과 자책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 나올 때만 에러가 많고 또 그걸 점수로 항상 다 내준다라는 얘기까지 또 해주셨고요. 일단 토모요님께서 이제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르인 디아즈 악플 DM 건으로 말들이 많은데 구단 넘어서 선수나 에이전시들에서도 선수 에이전시에서도 이 DM이나 뭐 커뮤니티에 등등 욕설 이런 것들 본다고 하던데 에이전시와 또 이제 일하시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제 사실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모니터링을 하느냐 이제 선수 비방이라든지 아니 뭐 DM이라든지 이렇게 욕설을 들어오는 거 모니터링하고 이제 좀 대처를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전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호사가 두 분이 또 계시다 보니까 변호사분들도 항상 확인을 하고 또 선수들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먼저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캡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절대로 먼저 대응하지 마라. 뭔가 거기에다가 뭐 답변을 날린다든지 뭘 대응을 하지 말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하거나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내라.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보내라. 그래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런지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많은 또 팬들한테 뭐 물론 뭐 좋은 얘기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받지만 그러지 못한 메시지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신고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는데 검토는 계속 해요. 검토는 계속 네, 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넘어가자, 웃어 넘기자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심하면은 이제 이건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스스로 대처하지 마라, 먼저 대처하지 마라라는 이제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SNS로 이제 답장했다. 물론 먼저 욕한 팬이 잘못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답장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발끈하는 이 순간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더 손해다. 맞아. 사실 이제 1군 부대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그런 뭐 욕설 DM 같은 것도 뭐 쏟아질 테지만 모든 것도 하나하나 대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수 본인에게도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뭐 징계 같은 것들도 내려지더라고요. 맞아요. 구단 자체 징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KBO 징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퍼져 나가게 되면은 그 선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인식들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선수를 다 모아놓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변호사 두 분이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음주.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에 관련된 개인사생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줄래야 막아줄 수도 없고 그쵸. 막아줄 필요도 없다 이런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지. 하지 마라. 이건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SNS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는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게 차단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린 선수들은 그래요. 그럼 뭐 하고 살아요?
뭐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네. 시즌 때 그러면 이제 고참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아섭이라든지 뭐 전준우 이런 애들 스윙해 이 새끼야. 야구해. 열심히 하면 되지. 야 나가서 스윙해 그냥 저 웨이트장에 웨이트하고 수영하고 그런 거 해. 네. 그랬더니만 저희는 안 그래요. 요즘 이 MZ들은 또 안 그런다 이런 식으로. 요즘 MZ들 저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몇 년생이더라. 그러게요. 나이가 많이 또 차이가 나니까. 많이 한참 나지.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옛날과 과거와는 이제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긴 해야겠지만 그 와중에도 챙길 건 또 챙기고 지킬 건 또 지켜야 된다는 거는 선수 본인들이 더 스스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키고 뭐 해야 될 거 챙길 것도 이런 것들은 운동 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은 뭐 집에서 먹어라. 뭐 근데 뭐 음주운전하지 말고 그죠? 네. 술은 집에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대요. 막 시끌벅적하게 막 먹어야 맛있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나는 진짜 쏟아지 마. 저는 진짜로 그 이해를 못하는 게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이라 그쵸. 이해는 좀 못하는데 하여튼 항상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이 항상 뭐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SSG와 기아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 홈런 5개 터뜨리면서 기아를 9대5로 꺾고 연패를 또 끊을 수가 있었는데요. 초반 기아에 2점을 내줬지만 이제 4회 한유섬 선수의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타선이 폭발하면서 단숨에 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현종 선수가 기아는 흔들리면서 6연패에 빠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위원님께서 이제 LG와 기아의 경기 저희가 시리즈를 이제 예측하는 가운데 기아가 최근에 이제 얼빠진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를 내주는 장면들이 많았다. 팀 미팅이 있을 것이다. 분위기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연패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계속 안 좋고 그렇죠. 경기력 자체는 계속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기아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의미의 기아를 좀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뭐 내돈내산.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뭐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조금 더 촘촘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중위권 싸움이 저는 그래서 진짜 박 터지는 선수들과 구단은 너무나도 힘든 일정을 소화를 하겠지만 그만큼 야구 팬들은 좋아하는 시즌을 또 그쵸. 보내는 거고 우리가 진짜 뭐 속된 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된다. 올해 최다 관중은 뭐 거의 확보가 된 상태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 이렇게 재밌는 시즌을 더 재미있게 만들려면 지금 중위권 싸움이 더 좀 치열하고 타이트해져야 된다라는 또 의미와 기아 타이거즈의 좀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픽을 했는데 그러게요. 네. 플로터님 기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셨는데 지금 순위표를 봐도요. 지금 기아가 8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 5위인 이 NC 공동 5위 아니군요. 이제 단독 5위인 NC와의 격차도 지금 이제 3경기 차이로 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KT도 게임차 없이 지금 NC와 같이 14경기 차이 5위, 6위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7위인 삼성이 14.5경기 차이 그럼 기아가 17경기 차이니까 차이가 그래도 꽤 좀 납니다. 네.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3경기 차이 요거 뒤집기라는 사실은 뭐 맞대결에서 뒤집지 않는 한은 좀 좁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한 주 경기를 주간으로 끊어도 5할 승률만 해도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그죠? 4승 2패 5승 1패 5할을 넘기는 승률을 해야 하면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 팀들의 성적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난하게 5강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지금 롯데가 지금 아직 4위에 랭크가 돼 있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경기력 그리고 기아의 경기력이 최근 들어서 두 팀이 가장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두산이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이 또 좀 힘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올 시즌에 압도적인 1강 평가를 시즌 전에 받았었던 팀인데 8위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실망하신 그런 시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뭐 위즈덤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댓글에 많이 나오는데 김련님께서 제발 뭐 7번이나 8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득점 찬스에서 최악이다. 저희가 뭐 위즈덤 선수 성적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득점권일 때 혹은 이제 중요한 순간일 때와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독 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위 타선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네요. 최근에 기아 야구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
해요. 뭔가 팀이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될 때 보면은 상위 타선, 하위 타선 할 것 없이 다 고르게 잘해. 그렇죠. 뭔가 거기에 선수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한 시즌을 다 잘한단 말이야. 근데 기아는 작년에 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올해는 확실히 무슨 부상 선수들로 인해서 베스트 라인업을 꾸리기가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그 본인들이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승영님 뭐 김도영 부상이 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롯데 연패에 가려져서 그렇지 기아가 후반기 꼴찌입니다. 그냥 올해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나스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상승세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지금 4연패 당하면서 이제 경기차가 조금 벌어지기는 했는데 가을 야구 경쟁에서 탈락입니다. 뭐 아직까지 뭐 한 24경기 정도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와 키움 경기까지 또 살펴보고 저희가 본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하나가 고척에서 키움을 3대1로 꺾고 3연승을 또 달려갔습니다. 초반 0대1로 뒤졌습니다만 4회 노시안 선수의 적시타로 동점 만들었고요. 또 승부 9회 선두타자 무현빈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8회를 막은 한승혁 선수가 승리를 챙겨갔고 마무리 김서현 선수도 침착하게 또 28세이브를 또 수확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가 또 다시 한번 흐름을 잡고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키움 대결이 중요하죠. 맞아요. 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네. 승수를 챙기기 위해서는 사실 하위권 팀들하고 붙었을 때 얼마나 많은 승수를 챙기느냐. 이게 어차피 승률 싸움이기 때문에 승수를 많이 챙겨서 승률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야수 쪽에서는 문현빈 네. 그리고 뭐 마무리 이제 김서현 이 두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뭔가 그 연승을 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보면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그렇죠. 항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문현민 선수는 굉장히 그 어린 선수고 한데도 그냥 뭐 베테랑 선수처럼 그렇게 아주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한 걸 보면은 정말 뛰어나구나.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 그런 선수 중에 또 한 명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시즌 내내 사실 계속 꾸준했던 선수라고 한다면 역시 문현빈 선수겠죠. 지금 이제 최은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와중에 또 이 문현빈 선수가 그 중심 타자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김서현 선수도 또 다시 한번 오늘 시즌 이제 28세이브니까 30세이브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네. 특별한 부상만 없다면은 30세이브는 뭔가 그 팀의 마무리로서 진짜 확고히 자리를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이글스도 이 후반기 이 막판 이 스퍼트 과연 LG를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2위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가을 야구를 대비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어제 있었던 나머지 세 경기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편에서는 이제 나머지 또 주제를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제 댓글에서 또 삼성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았었는데요. 삼성이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6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달렸고요. 가을 야구 경쟁 구도에서도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르다. 지금 14.5경기 차이로 7위이기는 한데 뭐 경기 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5위 NC와는 당연하게도 뭐 반경기 차, 그리고 뭐 3위 SSG까지도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남은 시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 경기마다 경쟁하고 있는 팀들의 경기 결과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연승을 달릴 때 그리고 올 시즌에 삼성이 이기는 경기 하는 걸 보면은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줬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승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뭐 구자욱, 디아즈 선수가 공격에서 분명히 잘해주고 있고, 근데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년만한 지금 그 기록을 나타내지는 못하잖아요. 올해 그렇죠. 좀 부진하기는 한데 이기는 경기에서는 항상 보면 구자욱 선수의 활약이 꼭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원태인 선수는 뭐 항상 꾸준하게 말할 것도 없고 꾸준하게 그런 활약을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키는 역시나 이제 김지찬, 뭐 김성윤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출루를 통해서 휘저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정말 얘기는 쉽지만
그런 선수들을 상대하는 수비 입장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저런 선수들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한대요. 이런 선수들의 활약까지 좀 어우러지면서 근데 이제 뭐 사실 뻔한 얘기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이런 선수들이 잘하면 이긴다. 근데 누구나도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경기 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박승규 선수 활약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박승규도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뭐 김지찬 선수 복귀한 것도 크고 또 이제 박승규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는 또 리드오프로 나와서 또 이제 홈런 포함 3안타로 또 맹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김지찬 선수도 잘해줬고요. 구자욱과 디아즈 이제 중심 타선까지 또 이제 터져주다 보니까 어제 경기는 또 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원태인 선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이닝 동안 단 하나의 점수도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두산 타선을 꽁꽁 묶었죠. 어제 곽빈 선수와 원태인 선수의 정규 시즌 첫 맞대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원태인 선수가 일단은 좀 이제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3회와 5회 두산이 출루에 성공했을 때 득점 기회를 엿봤을 때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또 이어갔습니다. 시즌 9승을 또 가져가게 됐는데 역시 원태인 선수의 최고의 강점은 안정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등판이었어요. 맞습니다. 항상 재고 난조라는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 투수죠. 항상 꾸준하고 구위 자체가 거의 흔들림이 없는 그렇죠. 구위와 재구가 뭐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는 거의 원탑이죠. 네, 저는 원탑 선수라고 뭐 안우지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원태인 선수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발 투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꾸준함, 꾸준하게 던지. 저는 원태인 선수가 지금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올 시즌 경기 전에 가장 컨디션이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이닝 동안 2피안타, 4사구도 1개밖에 없었고요. 삼진 6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또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재훈 선수 살아난 것도 굉장히 또 큰 것 같다. 안민영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최근 잘해주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돌비수님이 또 바로 보태주셨죠. 8월 3일 이후에 평균 자책점이 제로다. 그리고 김재훈 선수가 그 FA로 영입된 이후에 FA로 이적한 이후에 그 기대치를 해주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해주고 있다는 거 이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참 김태훈 선수도 있었고 임창민 선수까지 또 거기다 김재훈 선수까지 참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네, 성적이 좋지 못하면은 왜 뭐 나이 든 선수들을 왜 영입했냐 데려와서 젊은 투수를 키워야 되는데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벤치는 검증이 된 선수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 경기가 살얼음 판이고 또 특히나 지금 이제 5강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부진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믿어줘야 되는 거고. 살아나기를 또 기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못 해주면은 이제 그 시즌은 이제 뭐 농사 이제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지만 감독이 그래도 끝까지 이제 계속 믿었고 믿을 수밖에 없고 김재현이 거기에 지금 최근에 좀 맞는 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호성이 근데 너무 안 좋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호성 선수 대신에 또 김재현 선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제 뒷문 뭐 김재현 선수가 또 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3회 이재현 선수의 안타 이후에 구자욱 선수의 또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올릴 수가 있게 됐고요. 또 경기 후반에 더 힘을 냈죠. 김지찬과 구자욱의 연속 출루 그 이후에 강민호 선수의 또 희생타 7회 박승규 선수 아까 말씀드린 또 홈런포도 있었고 또 디아즈가 대형 홈런 때려내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성 타선의 응집력이 굉장히 또 좋았다라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은 해줘야 되는 이 선수들이 해줄 때 강하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몇몇 선수들에게 의존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되고 그만큼 조금 더 젊은 선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올해 야수 같은 경우에는 김지찬은 완전히 이제 뭐 거의 자리 잡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뭐 이재현 선수가 조금 더 공격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유격수로서는 좋은 수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더
특급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공격력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다들 이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재현 선수가 조금 더 공격에 기여가 되면은 본인도 그렇고 팀도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진짜 두각을 드러냈었던 젊은 선수들이 또 올해는 지난해만큼 좀 못하다 보니까 삼성 순위도 좀 내려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경기 삼성 4연승을 또 달리게 됐죠. 이제 5강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또 기복이 심했습니다. 뭐 연승 달리다가도 또 연패에 빠지던 게 이제 삼성의 야구였는데 올 시즌에 어쨌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지만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을 야구 진출을 이뤄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남은 이제 시즌 또 삼성의 5강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죠. 저는 네. 50대 50이기는 한데 반반이다. 네.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다.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웃을 것 같아요. 음. 네. 5위 턱걸이로 딱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한 팀이 이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NC나 KT 뭐 이런 팀들보다 삼성이 조금 더 앞서 있을 것 저는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NC, KT, 뭐 롯데, 뭐 다른 팀들이 다 쭉 있기는 하지만 그 팀 중에 한 팀이 되겠죠. 아쉽게 이제 5강 경쟁에서 탈락을 할 것 같은. 어쨌든 저는 삼성은 막판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잔여 경기 중에 라팍에서 하는 홈 경기가 많다. 이 삼성의 또 홈 경기 승률도 괜찮았죠. 거기에다 키움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이 또 남은 일정, 좋은 일정에 또 힘입어서 5강 경쟁에서 또 앞서 나갈 수 있을지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즈 선수도 지금 뭐 41호 홈런 정말 역대급 외국인 타자를 또 데려왔다는 평가. 요럴 때 가을 야구 못 가면 안 되겠죠. 초반에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요? 잠깐이었죠. 진짜 잠깐. 그건 진짜 잠깐이었나. 네. 그래서 그때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맞아요. 네. 것 같은데 야 벌써 41개를 네. 때려냈는데 뭐 재계약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죠. 네, 참. 야, 지금 타율도 3할이 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홈런도 넘었고 127타점에 오페스가 뭐 거의 1에 육박하는 978입니다. 0.978. 야 대단하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더 잘하고 있으니까 디아즈 선수는 뭐 내년에도 뭐 메이저리그 도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또 내년에도 국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앞두기 전에 또 이제 댓글도 살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즈 부진했을 때 러프 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크러쉬카레나님이 또 네이버 취직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러프 선수의 사례 또 이 외국인 타자 부진한 외국인 타자가 있을 때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 혹은 이제 어떤 선수는 기다려줘야 되고 어떤 선수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될까?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뭐 날짜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타석 수나 경기 수로 타석이나 경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 최소 50경기까지는 50경기.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50경기면은 거의 한 200타수 그러네요. 정도 들어가는 수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3분의 1이 넘는 경기 수입니다. 그 안에 해결을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정도 수치를 봐요.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생소한 리그 처음으로 이제 발 디디는 이제 리그에서 너무 새로운 또 투수들 만나고 이제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50경기도 사실은 좀 넉넉한 거예요. 기회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10경기 내가 볼 때는 20경기만 못해도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 야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를 데리고 와야 영입을 해야 실패 확률이 좀 낮을까? 이거는 항상 구단들마다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오프시즌 때. 그렇죠. 일본이나 대만 리그, 그러니까 동양 야구를 경험했던 선수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죠. 저는 거기에는 한 표를 던져요. 이 투수의 능력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 야구를 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 야구하고 우리 동양 야구는 아예 다르잖아요. 뭔가 야구 그쵸, 자체가 그렇죠. 네,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나 이쪽 리그에서 경험을 했던 선수들을 조금 더 영입하는데 한 표를 좀 던지지 않을까 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뭐 과거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 유형 좀 발도 빠르고 또 수비도 좀 잘하고 뭐 이런 선수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지금 위즈덤 선수처럼 이제 홈런을 쳐줄 수 있는 그런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선수의 유형이 지금 팀에 필요한지를 또 이 팀 입장에서도 잘 면밀히 또 파악을 하고 영입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나균환 선수가 드디어 또 이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무려 68일 만에 또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데요. 롯데자이언츠가 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롯데 지금 2연승이죠. 뭐 지금 12연패 그리고 14경기 14경기 연속 무승을 끊고 지금 이제 2연승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긴 연패 이후에 연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역시 나균환 선수의 호투였습니다. 어제 KT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올라서 6이닝 동안 2실점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면서 시즌 3승을 거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68일 만에 챙긴 선발승이었습니다. 나균환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롯데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2연승 달리면서 반등의 불씨를 키웠는데 사실 어제 경기 나균환 선수 이 좋았던 부분 역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페스티벌과 포크볼을 중심으로 또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2회 초 이 장준원 선수에게 역전 2타점 적시타 맞으면서 위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후에는 안정적인 투구를 또 이어가면서 12타자 연속 범타로 돌려세웠습니다. 삼진도 7개를 잡아내면서 이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충분한 그런 이제 호투를 펼쳐줬는데 그동안은 좀 잘 던지고서도 이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 나균환 선수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몸쪽 나균환 선수의 호투는 제가 볼 때는 몸쪽 직구를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몸쪽을 잘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선수 생활을 했을 때도 이 패턴이 굉장히 타자한테는 어려움이 많아요. 몸쪽 직구 그다음에 포크볼 갖고 있는 선수. 왜냐하면 몸쪽 직구를 던져야 오른손 타자 입장에서 왼발이 홈플레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몸쪽이 더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이 안 되니까.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약간은 왼발을 오픈을 하면서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몸쪽을 어느 정도 우리가 때릴 수 있다라는 그 확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왼발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포크볼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균환 선수는 포크볼을 즐겨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몸쪽을 더 던질 줄 아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균환이 살려면 몸쪽을 얼마나 많이 던지고 구사하고 제구가 되느냐. 그래야 나균환이 가지고 있는 위닝샷인 포크볼이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도 포심 거의 절반 던졌고요. 또 이제 포크볼도 이제 33% 정도로 이제 비중을 이제 가져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몸 쪽에 이제 페스티벌을 찌르고 또 이제 바깥쪽에 혹은 이제 낮게 이제 포크볼을 떨어뜨리는 그 패턴이 좀 잘 먹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나균환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점 3.97입니다. 이게 리그 15위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들 중에서 이제 15위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승 7패거든요. 승리를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불운에는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전까지 경기당 평균 득점이 1.77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호투를 해도 또 동료들의 방망이가 또 이제 터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불펜이 또 이제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뭐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승리라는 기록이 뭐 고가 선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던지는 선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잘 던졌는데 오늘 승리 투수가 안 됐네. 요거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아요. 아예 안 들어가기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내가 조금 만족할 만한 거는 역시나 평균 자책점이에요. 3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3승은 뭐 적은 수치긴 한데 너무 불안하네요. 대부분 선발 투수들이 승수에 대한 목표는 한 10승 정도로 일단은 잡죠. 근데 지금 뭐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네. 많이 흘러왔으니까.
지금은 평균 자책점을 조금 더 내리고 팀이 이기는 쪽에다가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근데 3점대의 평균 자책점인데 삼성은 조금 많이 못 따라왔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당 평균 득점 지연이 1.77점. 그러니까 나균원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타선이 2점도 안 내줬다라는 거잖아요. 2점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균원이 승리 투수가 되려면 내줘야 되는 최대 점수가 이제 한 점 이상 내주면은 승리 못 챙긴다고 그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또 이렇게 이 3점대 평균 자책점을 잘 유지하게 된 거.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있네요. 예, 구단도 그걸 잘 알 겁니다. 올 시즌 뭐 팀 성적도 가을 야구를 진출을 하고 나균환 선수가 3점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닝을 소화를 하고 시즌을 마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팀 성적이 더 좋으면은 더 좋은 조건을 뭐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또 외국인 선발 투수들과의 대결이 많아서 득점 지원을 못 받았었다. 이제 우리들 바레미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타선의 주역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박찬영 선수 그리고 또 이호준 선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댓글에 이제 박찬영 선수 진짜 뭐 지금 뭐 1군 무대 프로 4개월 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 경기에서도 4타수 3안타 1득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율도 거의 뭐 4할에 육박하고 지금 OPS는 1을 넘어섰습니다. 뭐 아직까지 경기수 타수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좋지 않은 롯데 타선의 흐름에 이 박찬영 선수가 또 리드오프로 나서주는 거 이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죠. 지금 3루수로서 사실 3루가 지금 손호영 선수가 3루를 원래 보던 포지션인데 그쵸, 이제 고승민 선수가 또 이제 좀 원래 2루에서 이제 옮기고, 우익수로 또 이동을 하면서 이거에 결국은 공격력 때문에 이렇게 감독이 짜낸 그렇죠. 라인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 자리를 이제 밀어낸 거죠. 박찬영 선수가.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박찬영이 이렇게 지금처럼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롯데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젊은 선수들에 대한 육성 이게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야수 측면에서.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또 포함이 된 거고 올해 또 뭐 이호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또 정말 잘해주고 맞아요. 있고 외야 쪽으로 또 눈길을 돌려도 많은 선수들이 또 계속해서 장두성 선수도 있고 롯데가 앞으로 야수진이 탄탄하겠는데요. 젊은 선수들이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수 개개인의 뭐 기량도 뛰어나지만 뭔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박찬영 군필 아닌가요? 무섭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수 육성이 또 잘 돼가고 있는 게 입단하자마자 또 군대 보내가지고 못 만들고 오게 하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았어요. 전임 단장 체제에서 또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 성과, 그 결실을 또 지금에서 여러 선수들이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기 결승타 포함 멀티 출루 결정적인 장면마다 또 팀을 구했습니다. KT 선발인 오원석 선수의 견제 실책을 틈타서 또 2회 말이었죠. 재빠른 주루 플레이로 동점을 만드는 거 4회도 역전타 날리면서 팀 승리에 쐐기를 박았는데 확실히 저는 이 전민재 선수보다 이호준 선수가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글러브에서 공 빼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고. 수비 특히 뭐 내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비가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한데 수비는 조금 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수비가 탄탄하다라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분명히 실책이 나오는 경기가 이제 있어요. 한 경기에 한 개, 두 개.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송구 실책을 범했을 때 그 이후에 타구가 왔는데 공을 못 던져. 실책을 한번 했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공을 못 던지는 경우들 아니면은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마 김태형 감독이 성장 과정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 그런 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근데 안 나올 수는 없죠. 모든 선수들이 다 나오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또 이 자신감을 또 잃지 않느냐 이것도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균원 선수의 호투 여기에 더해서 이제 타선까지도 터져주면서 이제 승리를 거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침체에 빠졌던 팀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을지 시즌 6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 반등을 이어가서 이제 3위 자리 어쨌든 뭐 SSG와 격차가 또 크지가 않으니까 또 다시 이제 3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플레이오프에서 시작하느냐 또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시작하느냐 뭐 와일드카드 경쟁하느냐 요것부터가 아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는 최대한 3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오늘 재미나는 승패 예측도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랑 위원님이랑 둘이 할까요?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 기회를 줄게. KT와 롯데 경기 고영표 선수 대 박세웅 선수인데요. 고영표 선수는 9승 5패 2.92, 롯데 선발 박세웅 선수는 11승 9패 4.88입니다. 오늘 저부터 고르라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KT 가겠습니다. 그래? 위원님. 나는 네. 롯데로 갑니다. 원래 롯데셨어요? 아니셨나 보네요. 아니야 롯데였어. 원래 롯데예요? 롯데였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커피 한 개님께서 또 2만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주 화이팅. 꼭꼭 하나 우승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화 이글스 또 이제 올 시즌의 우승 염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 한화도 3연승 또 달려가면서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의 뭐 페넌트레이스 우승 요거는 이제 끝까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국 시리즈에서 또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도 바라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네요. 나이스 도기자님 감사합니다. 안민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기 걸면은 또 이제 자꾸 이게 져가지고 오늘 또 거기다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래가지고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KT 제가 KT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롯데를 한번 또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40분 넘게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저거 올려주세요 또. 네, 항상 좋습니다. 결과를. 좋습니다. 네, 그래 이거 결과를 안 올려주면 또 저희가 이제 잊어버리니까. 하루 이게 텀이 있으니까. 얘가 까먹게 되더라고요. 또 근데 나 오늘 봐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 안 잊어버리고 또 잘 이제 해주셔가지고 항상 예, 저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안치홍 위원님은 또 금요일 날에 내일은 또 이제 안경현 위원님 나오시는 날이니까 오전 10시에 또 잊지 말고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